안녕하세요. 아낌없이 주는 정책 자금의 진아입니다. 12월 30일인데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2016년은 다 지나가고 2017년도잖아요. 그,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2016년도 잘 마무리하셨어요? 네, 저는 2017년도에 내년에 계획을 세운다고 좀 이렇게 발걸음은 빠르지 않지만 마음으로서는 되게 이렇게 분답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리고 2016년도를 되돌아보니까 참 사건 사고가 많았던 한 해였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저희 되게 많은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것들은 2017년도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을 미리 이제 말씀드려서, 제가 오늘은 기술 보증 기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관해서 좀 더 상세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획을 하고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는 곳에 잘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하게 됐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제가 아침부터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고 아니까 버스 타고 이제 나오면서 책도 좀 읽게 되고요. 또 암기할 것도 살짝 보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뭐, 네, 오늘 뭐 전화기 바꾸는 거라든지 그러면서 우체국도 살짝 들려서 제가 공부하고 싶은 지원서도 내고, 오늘 하루 바쁜 발걸음은 아니었지만 시간 체계적으로 잘해서 뭐 베이킹 파우더도 좀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일은 되게 많지만 바쁘지 않게 오늘 하루를 잘 마감한 방송 전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2017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지 새해 계획 한번 이렇게 멋지게 세우는, 네, 31일 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또 2017년도에 멋지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네, 자, 이제 화면 넘길게요. 네. 기보 기술 보증 기금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기술 금융이란 기보에서 기술 금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또 기술 평가라는 보증을 받게 되는데 이 정의는 어떤 건지, 그리고 이 기술 평가를 받아서 활용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럼 보증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네 가지 카테고리에 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이 기술금융이라는 부분인데, 기보에서는 기술금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게 기술금융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술금융이라는 것은 기업이 창업이나 R&D 사업화하는 자금들에 있어서 기술 혁신에 필요한 자금들에 대해서 기술 평가를 통해서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게 기술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보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기술 평가를 통해서 보증서가 발급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 금융이라는 것은 기업이 기술 혁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들을 기술 평가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게 기보에서 얘기하는 기술 금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그게 기술 금융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금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기보에서는 이 또 기보에서는 단계별로 맞춤 평가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창업 단계에서부터 도약, 성장, 성숙 단계, 또 위기, 재도전 단계에 따라 이제 자금을 지원해 주는 특성이 달라요. 예를 들면 창업 준비 단계에서는 영업 창업자, 네, 감사합니다. 별풍선, 네. 네, 사전 보증이라는 보증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청년 창업 특례 보증을 통해서, 네, 네, 네.
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또 도약 그리고 또 R&D 사업화 자금, 도약 단계나 성장 성숙 단계에는 R&D 사업 자금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뭐 보증 연계 투자 같은 것도 함께 해 주고요. 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 우대 보증도 해 주고 뭐 유동화 보증 이런 여러 가지 그 단계별로 자금들을 지원해 준 게 기보들이 잘 이렇게 기보가 이렇게 단계별로 맞춤 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도 기술 평가 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벤처 창업 교실도 있고요. 벤처 확인 평가 우리가 또 벤처 확인을 통해 기보를 통해서 벤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노비즈 확인 평가도 기보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M&A 중개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기술 평가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서 기술 이전이나 거래를 필요할 때도 기술 가치 평가를 여기서 해주겠다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금융 자금도 지원해 주지만 기술 평가를 통해서 벤처 확인이라든지 이노비즈 확인 평가 같은 것들을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들이 기보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기술 평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술 평가 도대체 정의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네, 기술 평가라는 것은 이렇게 기보에서 말하는 기술 평가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어떤 기술만 평가하는 걸 얘기하지 않고요. 더 넓은 광의적 개념으로 더 넓은 개념으로 평가하는데요.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서 그 금액과 등급, 기업의 등급이라든지 의견들을 이렇게 다 통틀어서 이런 모든 표현들을 통틀어서 이것들을 이런 평가 절차, 평가 시스템을 기술 평가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기술 평가라는 것은 기술만 가지고 평가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고 기업 간에 되게 그 기술과 기업 간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 평가라는 것을 더 넓게 네, 시장성과 기업이 충분히 이 기술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렇게 정말 사업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인지 이런 것들 다 평가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 그 좁은 의미에서는 기술을 평가를 의미하는 거지만 기술 가치 평가라는 것은 넓게 보게 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등급, 의견 등을 통해서 이제 가치들을 금액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다 기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오늘 큰 대분류는 기보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 이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기술금융이란 어떤 거고 기술평가 보증은 제가 지금 두 번째 기술평가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원하는지도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기술평가 정의에서 먼저 기술평가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술평가가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 기술평가를 종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은 대출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집을 담보 잡아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자금을 담보로 잡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술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원하는 자금이 나오는 B단계 이상이라든지 나오게 되게 되면 정부에서 이 기술평가를 통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건데요. 이 기술평가를 할 때 결코 기술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 시장과 사업 타당성을 함께 평가한다는 거라는 거, 기술 평가라는 용어만을 보시지 마시고 더 광의적 개념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평가하게 되면 정부가 저리로 낮은 금액으로 그 기술 사업화 시키는 자금을 도와주겠고 그리고 벤처라든지 인증 확인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있다가 이 확인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기술평가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 가치 평가라는 부분과 기술 사업 타당성 평가 부분, 종합 기술 평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평가 구분에 따라 이제 적절하게 맞는 게 필요한데요. 기술 가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에 실현될 가치까지 평가하는데요. 이 평가 금액은 도대체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지 보게 되게 되면 현물 투자라고 해서 산업재산권을 평가할 때 이렇게 기업 법인 같은 경우 이게 자산 가치로 매겨져요. 그러니까 튼튼하다고 보는 거죠. 이 금액을 평가하는 현물 할 때 평가할 때는 기술 가치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뭐 기술을 이전하거나 거래를 할 때 이 금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파트 같으면 뭐 엄마 아파트는 10억이다 이렇게
측정된 금액인 것처럼 이 평가를 통해서 이 기술이 한 3억 정도 된다. 이렇게 평가받게 되게 되면 이렇게 양도 양수할 때 이 금액에 맞춰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기술 가치 평가 부분인 거고, 기술 사업 타당성 평가 부분은 조금 이제 또 이렇게 어떤 부분이냐면 그 이제 기술성 및 사업 타당성을 함께 평가한다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벤처기업 확인과 이노비스 선정 평가 시에 이것들을 기술 사업 타당성 평가를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 자금 지원할 때 이것들을 대상으로 평가한다는 거고요. 아니요, 조금 돈은 들어요. 네, 네, 돈 조금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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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료를 내야 돼요. 자금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 뭐 한 2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금액에 따라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네, 네. 그리고 뭐 기술 이전이라든지 거래 등 평가를 위해서 뭐 이럴 때 기술 사업 타당성 평가를 하는 거고요. 종합 기술 평가라는 것은 뭐 어떤 거냐면 벤처나 엔젤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이 기업에 내가 그러니까 내가 투자해도 될까라고 할 때 요때 이 평가받는 방식이 종합 기술 평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것들이 다 기보에서 평가해 주는 부분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네. 그리고 기술 평가 범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술성과 시장성, 사업성, 이게 세 가지를 평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술성 평가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술실 평가에는 기술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시장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평가한다는 거고, 뭐 기술의 수준, 활용도, 파급 효과, 정말 이 기술로 제품 생산이 가능한 건지, 네, 너무 뭐 예를 들면 뭐 너무 비싸서 팔리지 않을 뭐 그런 기술은 필요가 없겠죠. 네. 시장성이라든지 규모가 얼만큼 되는 건지, 동일업계 현황은 시장 수요의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업성, 이 경쟁력은 괜찮은 건지, 사업 추진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건지, 재무 구조는 튼튼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이 세 가지를 평가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네요. 물 좀 마실게요. 자, 이렇게 기술 평가를 받았어요. 기술 평가를 받아서 이 받은 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고 했을 때 자금도 조달받을 수 있고요. 이 평가를 받게 되게 되면 인증도 취득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초콜릿 잘 먹을게요. 네, 그래서 이걸 받았을 경우에 자금 조달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떤 네, 이제 이런 신기술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때 운전 자금이 필요할 때 운전 자금도 나가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네, 시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시설이 있어야지 제품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운전이나 시설 자금에 대해서 이 보증받은 금액만큼 돈을 지급해 준다는 거고요. 100% 보증서가 나갈 때도 있고 85%가 나갈 때도 있는데, 일부는 15%는 당신이 좀 보증하라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85% 이상에 대해서는 보통 보증서를 써줘서 은행을 통해서 보통 자금을 받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1억에 대해서 보증서를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혹시나 이 기업이 망해도 기보에서 이걸 보증해 주는 거니까 85%는 85% 보증해 주는 거고 100이면 100%를 보증해 주는 거니까 1억이면 1억 총을 다 보증해 주는 거니까 기업에서는 이렇게 보증서를 받아오면 아주 즐거운 거죠. 자기가 위험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출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운전이나 시선 자금을 받을 때 이런 이제 기술 평가의 금액이 필요로 한 거고요. 그리고 R&D 자금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정부 출연과 연계해서 R&D 보증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보증서가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창조 기업 지원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융합 이렇게 우대 보증용 평가라서 이윤을 좀 낮춰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어요. 당연히 돈도 지원되지만 낮춰준다는 것도 있고, 또 기술을 이전하거나 M&A 자금에서 이런 기술 평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런 인수된 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자금들로 인해서 뭐 개발하려고 하게 되면 네, 자금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해주시면 돼요. 대출을 직접 해주진 않고요. 은행을 연계해서 해줘요. 네. 이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으로 가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 기보가 은행과 서로 협약되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많아요. 한 18개 은행들이 여기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원스톱이라고 해서 그냥 기보에서 보증서만 받게 되면 은행에 자동적으로 대출 시스템이 함께 따라가 주는 게 있고요. 아니면 이걸 받아서 은행으로 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보증서를 받아서 가는 거니까 은행에서는 웬만하면 해주는 경우가 많겠죠. 네. 그리고 콘텐츠 제작 자금도 지원해 주는데요. 기보에서 콘텐츠 우리가 얘기하는 온라인 게임이라든지 드라마, 방송 애니, 극장 영화, 기타, 뭐 공연, 모바일 게임 등의 11개 장르에 대해서도 이런 그 보증서를 발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 주고, 그리고 이런 콘텐츠 수협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제도도 이게 기보에서 이것도 하고 있어요. 네.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에는 대박 날 확률이 되게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자금도 기부해서 하고 있다는 거. 이건 도대체 내가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자금이 뭐 주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도대체 어디 가서 자금을 받을지 좋을지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기부로 가시면 콘텐츠 제작 자금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지식재산권 사업화 자금 같은 경우에도 이 지식재산권을 기술평가 받게 되게 되면 그만큼 지금의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치, 발생될 가치에 대해서도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자 준비 자금인데 아직 제가 창업을 하지 않았지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정말 창업이 가능한 자금인지를 미리 평가해 줘서 이분이 그리고 이제 창업을 이제 하게 되게 되면 바로 자금이 지원되는 걸 예비 창업 준비 자금이라고 해서 자금이 1억 정도까지 나와요. 100% 보증으로 나와서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성이 충분한지를 조금 미리 체크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다면 예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보로 가면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기술 평가 인증, 그러니까 뭐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기보가 평가했던 이 기술평가 보증서를 가져가게 되게 되면 신용도에 참고해 준다는 거, 그리고 보증서와 보증서와 기술평가 인증 제도를 결합해서 은행에서 이 보증서를 가지고 오면 협약을 통해서 대출 심사를 동시에, 그러니까 보증서와 은행의 대출 시장 동시에 취급해서 바로 자금이 나올 수 있게 원스톱으로 해준다는 그런 자금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기업들의 그 자금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기업 평가 보증 절차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투자 유치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창투사가 이렇게 뭐 평가할 때 도대체 이 기업이 얼마나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기술 평가 인증서를 보면서 창투사가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거 정말 괜찮은 대상인지 이런 기보의 보증서를 활용해서 한다는 것들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책자금, 당연히 정책자금은 이렇게 벤처를 인정받거나 이런 기보에서 기술평가 사업화 기능성이 뛰어난 기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먼저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선정 과제에서도 가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벤처의 이런 사업화나 기술력 그리고 시장성을 충분히 보고 평가했던 제도이니까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는 R&D 할 때 우선권을 준다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이게 지금 이제 자금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증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자금 말고 이 R&D를 기술 평가 보증 활용해서 인증을 또 받을 수 있는데요. 아까 벤처기업 인증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노비즈 인증도 이런 평가 절차에 의해서 이노비즈 인증 선정 평가가 나간다는 거고, 녹색 인증도 여기서 해요. 그래서 녹색 인증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에너지를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녹색 성장의 기여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녹색 기술 인증 대상자를 주는 건데, 이랬을 경우에 뭐 자금적 혜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을 통해서 녹색 인증을 받았는 기업에 대해서 확실히 우수하고 제품도 이렇게 품질도 뛰어나다라고 이제 인증을 해주는 거죠. 이런 기술 평가를 통해서 벤처기업 이노비즈 녹색 인증을 인증 취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3번 기술 평가의 활용에 대해서 자금 조달과 인증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네요. 오늘은 좀 빨리 끝나네요. 늦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으로 보증 지원 절차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크게 2가지. 보증 신청
및 상담. 아니요, 아직은 안 끝냈어요. 네. 근데 오늘은 목이 되게 많으네요. 보증 신청 및 상담, 보증 심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거고 상담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이제 그 보증 신청을 하는데요. 그 이제 내가 기업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이제 우리 기업은 이렇고 이렇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을 좀 받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건지 이제 이걸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보에서 그 홈페이지 를 통해서나 아니면 직접 영업점을 직접 통해서 신청하시게 되게 되면 이것들을 이제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기업이 정말 기술 사업 내용과 보증 신청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첫 번째 절차를 이제 거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절차나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나한테 맞는 대출 상품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이 또 맞는지에 대해서 기초적인 확인과 점검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내용과, 그리고 또 우리 기업이 혹시나 보증 금지 기업이 아닌지, 그 제한 기업이 아닌지, 뭐 이렇게 사회에 물을 일으키라든지, 감사합니다 초콜릿, 아니면 뭐 너무 이제 기업이 튼튼하고 너무 좋아서 기보에서 굳이 보증을 해주실 필요 없는, 현금 흐름이 너무 좋거나 등급이 너무 좋아서 굳이 기보의 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계속 서류 준비해 주시 말고 여기서 끝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담 시 지금 제가 밑에 보여준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챙겨 오시면 더 효과적인 상담이 될 수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고요.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타 사업계획서, 기업의 현황에 대한 설명 자료 등에 대해서 첨부하시고, 특허나 기술 관련 자료가 있으면 당연히 준비해 가시게 되게 되면 그 더 효과적인 상담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품 보증 심사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면, 이제 기술력과 신용 상태, 사업 전망, 보증 신청 금액에 대해서 적정한 건지를 검토할 거고요. 나는 뭐 한 5억 받고 싶은데 안 되고 한 3억이 된다든지 1억이 된다든지 이제 타당성을 이제 검토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뭐 보증 신청 그 기술 평가 모형은 또 그 기업에 따라 모형 구분이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눠요. 창업 5년 초과 기업과 그 5년 이내에 기술 보증 금액 2억인 이하인 금액과 또 이렇게 금액이 나눠져요. KTAS, 뭐 KTAS, SM, BM으로 나눠지는데요. 이런 것들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이건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만 아시면 될 거고, 그 이제 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주요 검토 항목인지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볼게요. 그 이제 기술 평가 보증에서 주요 검토 항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도표로 준비했는데, 경영주 역량, 네, 그런가요? 네, 그 기술 경영 능력이 정말 이 사람 기술 경영 능력이 가능한 사람인지, 기술 수준, 관리 능력이 충분한 사람인지, 경영진의 인적 구성 및 팀워크들이 좋은 건지에 대해서 보는 거죠. 뭐 바지 사장을 세웠다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전혀 연관이 없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자기는 주식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도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술 경영 능력, 정말 이 기술을 잘 경영할지의 경영주 역량을 파악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성 같은 것들을 보는데,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건지, 기술개발 추진 능력, 기술개발 현황을 보는 건데, 참고로 연구소가 있는 기업은 당연히 연구개발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벤처를 받을 때, 네, 또 연구소가 있는 기업들은 되게 좋죠. 네. 사업성 평가할 때 아주 좋은 거죠. 당연히 연구 개발 부서가 있으니까 연구 능력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제품이 우수한 건지, 혁신성, 완성도, 확장성이 충분한 건지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성, 이것들이 이제 이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시장에 어떤 효과를 미칠 거고, 또 이런 비슷한 경쟁은 없는 건지, 경쟁 요인이랑 경쟁력 같은 것들로 이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건지, 뭐
지금 파는 게 10,000원인데 우리는 지금 20,000원이라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충분하게 단가가 낮다라든지 뭐 확장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고, 그리고 사업성, 기술의 생산력, 제품화 역량이라든지 수익 전망은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이 기술 평가의 주요 검토 항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사업 계획서 쓸 때 잘 준비하셔서 기보의 보증서를 받게 되게 되면 굳이 땅을 담보로나 아니면 뭐 집을 담보로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기술 평가 기보에서 자금을 이 기술에 맞춰서, 그리고 이렇게 경영주 역량이라든지 기술성과 시세성과 사업성에 맞춰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은행과 연계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 기보에서 직접 해준다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게 기술 금융이란 어떤 거고, 평가 정의는 어떻고, 네, 기술 평가 활용 방법은 어떻고, 보증 지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더 훑어볼게요. 네. 기술 금융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렇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자금이 필요할 때 기술 평가를 통해서 기보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단계별로 맞춰서 이제 단계에 맞게끔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기술 평가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술 평가란 기술성과 시장성과 사업성을 함께 다 보는 것이 결코 기술성만 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자금 조달받을 때도 되게 좋다. 네. 그리고 인증서, 이노비즈라든지 녹색 인증이라든지 벤처 인증도 기술 평가 보증을 통해서, 네, 이제 이런 인증도 나간다는 거, 벤처 확인도 나간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증 지원 절차 어떻게 심사하냐, 네, 이런 것들 평가명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영주 역량이라든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본다라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큰 주제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기보의 기술 보증 기금이라는 것에 기보의 기술 보증 기금이 도대체 어떤 성향이고 도대체 어떤 건지에 관해서 기보 말은 많이 했는데요. 네, 어떤 건지에 대해서 오늘 좀 전반적인,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어요. 네, 벌써 끝난 30분인데요. 딱 30분 맞췄는데요. 네, 길게 하는 것보다 시간 맞춰 하는 게 좋지 않으세요? 네, 공부는 전 특히 길게 하는 거 되게 싫던데요.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12월 2016년 10월 12월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네, 컨설팅 얘기는 네, 다음에 드릴게요. 기회 되면. 네. 그리고 잘 마무리하시고 2017년도에서는 어떻게 또 이제 멋진 한 해를 준비하실지 고민하는 31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